하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3 20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웅민입니다. 7월 16일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법은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인데요. 사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괴롭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우리 패션 업계에서도 아직까지 이 직장 내 갑질 그리고 괴롭힘의 사례들이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1년을 맞은 지금 앞으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지고 직장에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근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22회 1부고요.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우리 에디 형. 대신 한태근 벨리가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우리 태근이 형은 네. 사실 우리 태근이 형 이렇게 보여도 지금 별리사 이 회사 대표입니다. 이렇게 보여도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 아까 우리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아유, 자주 얼굴 보니까 좋긴 한데 어떻게 네. 뭐 바쁜 시즌 아닙니까? 네, 바쁩니다. 솔직히 오늘은 머리도 못 감고 출근할 정도로 그 아니 정도로 이거 바쁘시네. 너무 좀 부수수해 보이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원래 이 방송에 안 나올 예정이라서 네, 그냥 몇 시에 얘기 들었어요? 5시 반 정도? 네.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원래 식사는 별로 안 하긴 하는데 네. 아유. 네, 그럼 바로 왔죠. 아니 근데 뭐 이 고마운 따름이죠. 시간이 임박해서 연락해도 네,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괜히 미안해서 왜? 몰라 이상하게 뭐 돈 빌렸어요?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면 괜히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마치 음, 튕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에는 좀 재밌어서 나오는 것도 있죠. 아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죠? 네. 재미없으면 어차피 집에 가서 모르겠어요. 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네, 그건 좀 재밌습니다. 슬픈 일이네요. 왜요?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좋다. 아니 집에 가서 그냥 TV 보는 것보다 여기 와 와서 이렇게 이야기 듣고 말하는 게 더 재밌다, 알겠습니다. 유익하다라는 예. 거죠.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B급 인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B급 안녕하세요. 인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지난주에도 역시 그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은 이제 그만하고 실행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요. 예. 안 한다는 뜻이죠, 결국.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조만간 어떤 조금만 낳게라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 달 내에.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한번 부딪혀보고 네네.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달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예. 우리 지난 방송 때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이슬 씨가 다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방송 그 첫 출연하셨는데 네. 어땠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음. 저는 말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되게 열심히 너무 방송 재밌게 했다라고 하고 봤는데 막상 보니까 오디오는 비어있고 듣는 거밖에 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첫 방송 치고는 되게 잘한 걸로 나는 기억이 나는데. 정말요? 예. 저는 근데 오늘은 전날은 저번에는 처음이라 많이 떨렸었던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더 활기찬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에디 형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고정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말요? 아, 고정 아니었어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형도 고정 아닌데 뭐. 아 나야 뭐 그렇지. 아무튼 에디 형의 이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끔 네. 저희가 좀 분발하고요. 네. 네, 이번 주에도 댓글이 있는데요. 7월 6일 날 박군 전사님이 안녕하세요. 올 만에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시고 뭐 남겨주신 것 같기도 해요. 7일날 닐리리님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알찬 정보가 가득하네요. 유튜브는 조금 더 일찍 올라와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말씀하신 선물도 있고 3C가 스타일 난다와 관련이 있었다니 정말 페알못의 노메 화장품은 만들어 쓰거나 착한 성분을 찾아 써서 전혀 알지 못했네요. 여름 스포츠 등산과 서핑 자전거 중 할 수 있는 건 잘 없지만 어서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운동을 즐기고 싶네요. 노브랜드 사연도 즐겁고 역시 오늘도 2부가 궁금해집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새벽에 다시 돌아올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7월 8일 8시에 닐니리님 안녕하세요. 짝퉁 인터뷰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뭔가 더 화기애애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저 때문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오늘 생각 좋아요. 제가 비타민이 되어서 이제 좀 더 오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어 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에 들으면서 모처럼 들었던 수업 생각도 나고 텐션업된 분위기에 같이 텐션이 올랐네요. 다음 주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비 피해 조심하시고 장마에 어울리는 패션 고대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근데 남겨주셨네요. 이 장마 얘기하셨는데 지금 중국이랑 일본은 이 비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교포 분들께서 좀 피해가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네, 지아몽님이 7월 8일에 남겨주셨는데 항상 패션쇼 팟캐스트와 페이스북을 통해 미디어 패션쇼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패션쇼 구독은 전공 필수처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오시지만 왠지 패션과는 괴리감이 있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유니폼 작업법 시장인데요. 국내 유니폼 작업복 시장 현황과 전개 브랜드 매출 규모,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패션쇼 패널분들의 한계를 모르는 정보력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향후 온라인 커머스를 양분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가 있는 소문인지요? 요즘 주가를 보면 두 회사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하던데요. 플랫폼과 빅데이터의 대결이란 말을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AI보다 분석력이 뛰어난 패션쇼 패널님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우리 B급인생이 아는 데만큼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이게 이 작업복과 유니폼 시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 일단 공무원들, 맞아요. 이 공무원들하고 군복, 그러니까 군납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군납 자체를 제외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크고, 예전에는 이런 전문 패션 작업복이나 유니폼 전문 업체들이 이걸 대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특화된 업체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걔네들 일단 이제 공무원들 유니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좀 촌스럽지 않고 일반 브랜드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브랜드들의 특수 영업팀에서 이거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특히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수 영업팀이라는 게 별도로 있을 정도로 유니폼 시장이 커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예를 들어 필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200~300억은 이걸로 할 거고 웬만한 좀 괜찮은 브랜드들은 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저희 뭐 기회 되면 이시토크에서 한번 주제로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네, 박군천 사분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날이 무지 덥네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다행. 여성분 정희슬 씨 목소리가 귀엽군요. 자주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 뭐 두 번째부터 지금 팬이 생기는 겁니까? 좋습니다. 우리 B급인생 지금 3년째 지금 아무도 없는데 분발하시고요. 댓글 소개 여기까지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22회 1부 시작할 텐데 네. 패션 읽어주는 남자부터 합니다. 네, 이번 주 간추린 뉴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내 이슈를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주의권 발동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하면서
채널A 기자와 검찰과의 유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자 2주택을 보유한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1주택을 정리하라는 뉴스도 이슈였고요. 그런데 이 뉴스 이후 노영민 비서실장이죠. 이 비서실장이 강남 집을 놔두고 청주에 있는 집을 판다고 하면서 네. 엄청나게 또 폭풍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가 팀 닥터, 감독, 선배들의 폭력에 맞서다 결국 투신 사망했다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안이 있었지만 북미 관계 개선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가 한창이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이 2심에서 구체적인 사유 없이 벌금액을 높인 것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한 주간의 간추린 뉴스 살펴봤는데요. 이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 사망 소식이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체육계의 구타 그리고 미투 뭐 이런 이 저질적인 문화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태근님 좀 어떻게 뉴스를 접하셨어요? 저는 그냥 워낙 계속 일어난 일이었기 계속 때문에 좀 뭐 이번에도 그런 일인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심한 건 엄마한테 직접 때리라고 한 거 처벌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까지 이게 대표적인 사례로 처벌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무기징역을 때려서라도 다시는 이렇게 해서 무서워서라도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어요. 청문회 나온 감독도 자기 잘못 아니라 그러고 팀 닥터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게 더 큰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아우 나 진짜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체육 협회들 중에 진짜 손가락에 꼽히는 몇 군데 빼고는 다 썩었습니다. 다 뿌리 뽑아 근절해요. 몇 군데라도 있어요? 몇 군데는 있어요. 양궁이나 뭐 이런 데는 괜찮아요. 야 진짜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썩었습니다. 예. 아무튼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좀 가슴이 좀 씁쓸했습니다. 이거 이 채널A 기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패스하시고 나는 본인 생각 얘기하시죠. 이 언론사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공작할 수 있다라는 게 나는 정말로 놀랍고 그러니까 계속 기레기 소리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러네. 자, 첫 번째 패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패션 뉴스로 넘어가서 첫 번째 소식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최근 코스닥 시장본부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IPO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자체 연구를 통해 일상과 밀접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 판매하는 제조 기술 기반의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액티브 웨어 브랜드 잭시믹스를 필두로 위생 습관 브랜드 휘아, 남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마르시오 디에고, 어반 액티브 웨어 브랜드 믹스툰 믹스, 가정 간편식 브랜드 쓰리케어 등 다양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잭시미스를 전개 중인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네네네. 우리 한태근 변리사님. 네. 예, 코스닥 시장 본부 이 상장 예비 심사 통과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회사 좋다는 뜻이죠. 회사가 잘 나간다는 뜻이죠. 투자를 일단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네. 계속 상승하는 거, 그다음에 매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네. 돼야 되는 거, 뭐 조건이 있을 거예요. 예비 심사 통과 조건이. 네. 근데 코스닥이기 때문에 조금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낫겠죠. 옛날에는 코스닥을 등록이라고 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그냥 지금은 다 통일해서 상장한다고. 상장한다고. 아니 변리사한테 지금 이 상장 예비 심사 통과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겠죠. 요거는 뭡니까? 정말.
잘 모르는지. 알겠습니다. 주식의 마이너스 손인데. 알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미디어 패션쇼의 기획 시리즈인 패션 기업의 연봉 및 고용 현황, 네 번째 캐주얼 관련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12개 캐주얼 전문 기업의 지난해 연봉은 4,212만 원으로 전체 평균 4,023만 원에 비해 약 200만 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캐주얼 부분은 고용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에 따라 1인당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사율도 다른 복종에 비해 높아 고용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 전문 기업 중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동일 드박레로 지난해 연봉 5,33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고요. 이어 에이션 패션이 4,772만 원, 브랜디드 라이프스타일 행텐 브랜드를 전개하는 곳이죠. 4,592만 원, 세종과 미래 4,587만 원, 한세MK 4,427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을 보면 지하 단어가 365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TBH 글로벌이 319명, 한세MK 195명, 에이션 패션 149명, 브랜디드 라이프스타일 128명 순이었습니다. 예. 미디어 패션쇼 이 스페셜 꼭지로 이번에는 캐주얼 기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 패션 기업의 평균 연봉보다 200만 원이나 높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연봉이 좀 높은데 이 고용 퇴사율이 좀 높은 걸로 나왔네요. 퇴사율도 높고 일단 직원 수가 너무 작아요. 직원 수가 작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용 구조를 개선해서 직영 판매 사원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외주 인력이 많다는 뜻이겠죠. 캐주얼만 그런 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그게 이제 결국은 비용 구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션 캐주얼, 특히 캐주얼 쪽 복종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심해요. SPA로 인해 직격탄. 그러니까 SPA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 구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이 원활하지 않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특히 이 캐주얼 쪽 분야에 대한 이 구조조정이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연봉이 좀 다른 복종에 비해 높다라고 나오는 게 높은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직급별로만 놓고 보면 높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이 구조는. 알겠습니다. 우리 그 미디어 패션쇼 이 시리즈 꼭지 기획물 다음 버전은 뭡니까? 뭐 다음에는 이제 잡화하고 뭐 남성 이너 뭐 이런 게 좀 남았죠. 조금 남았어요? 끝나갔어? 네, 끝나가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전개하는 더 네이처홀딩스가 기업 공개 일정을 공개했다는 뉴스입니다. 더 네이처홀딩스는 최근 공시를 통해서 8일과 9일 수요 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5일과 16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20만 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 가격은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총 모금 예정 금액은 540억에서 600억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는 아웃도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로 지난해 매출 2,353억 원, 영업이익 398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아메리칸 풋볼 리그 NFL이죠. NFL을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 네이처홀딩스 뭐 잘 나가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개하는 회사인데 우리 한태근 변리사님. 네. 우리 지금 이 공모 주식주에 혹시 뭐 생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들어보고 굉장히 결정하려고. 지금 관심이 높아요. 그 제목을 다른 기사들인데 저도 비슷하게 뽑긴 했지만 SK 바이오팜, 제2의 SK 바이오팜.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제목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네. 패션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대형 거대 공모주가 없다는 뜻이죠. 제2의 SK 바이오팜이라는 거는 이 네이처홀딩스에서 뿌린 보도자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업 설명회하면서 그 굉장히 많은 일간지 기자들이 이렇게 가서 그런 질문과 주고받는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오갔나 봐요. 근데 지금
이런 공모 청약 중에 이 정도 매출 규모나 이렇게 탄탄한 기반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요즘 세상이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있는 그런 회사가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이 눈 가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것 같은데 이 성공안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신사가 국내 유일의 스니커즈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인 스택하우스의 전략적인 투자를 결정했던 소식입니다. 스택하우스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스니커즈 마니아들을 위한 오프라인 축제인 스니커 하우스를 시작으로 CJ E&M, 힙합플레이야 등 여러 기업과 협업해 다수의 스니커즈 행사를 개최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스니커즈 컬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무신사는 한정판 스니커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택하우스와 함께 건강한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 씨는 스택하우스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 잘 모르겠는데 이 스니커즈 행사라는 게 어떤 행사였어요? 저도 잘 몰라요. 스니커즈 신고 뭐 하는 행사인가?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트하고 스니커즈 쪽에서는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니아들을 위한 행사겠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스가 하는 오프 더 월 이런 것들처럼 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는 그 스니커즈 마니아들을 위한 행사들을 기획하는 그런 데인가 봐요. 궁금한 게 왜 스니커즈는 마니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농구화도 마니아가 있어요. 있었는데 첫 번째 농구에 워낙 일단은-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스니커즈는 일단은 한정판이고 그 다음에 헤리티지가 있는 스니커즈에 한해서 이런 마니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무 스니커즈나 다 그게 형성되는 건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 스니커즈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던 브랜드가 캐즈라는 브랜드예요. 캐즈. 미국의 캐즈라는 브랜드인데 그런 캐즈 브랜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들이 좀 있고 맞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올드스쿨의 뭐 반스의 올드스쿨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브랜드만큼 그 올드스쿨이라는 그 상품명 자체가 계속 그 리뉴얼되고 발전하면서 그것들만 수집하는 애들이 생겨날 정도로 헤리티지를 갖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컨버스 스니커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컨버스 매니아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척 테일러. 네, 그쵸. 척 테일러죠. 컨버스는 척 테일러. 근데 그렇죠. 저는 스니커즈가 이래서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컨버스의 척 테일러 라인이 예쁘고 신기 편해서 좋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신고 멋을 내기 위한 지금 이런 마니아들은 신고 멋을 내기 위해서 신는 것보다는 수집용이 많아요. 맞아요. 한정판. 국내에서 그 컨버스화를 그 가장 먼저 신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용록 씨입니다. 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단화라고 불렀어요. 단화. 단화. 컨버스라는 브랜드가 있기 전에 네. 그 각 브랜드에서 단화라는 그런 단화. 캔버스화 그런 것들을 다 냈었어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신고 다녔거든요. 네. 아니 제가 제일 왜- 좋아했던 네. 그때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브랜드가 리복. 리복. 리복의 이 캔버스화가 아주 괜찮았어요. 원래 리복. 아니 그 예전 영화에 그 전용록 씨가 주연했던 도라이라고 있어요. 도라이. 네. 시리즈죠. 도라이 보면 거기에 이제 컨버스화를 우리 전용록 씨가 신고 나옵니다. 음. 청자켓 청바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패션 읽어주는 남자. 좀 두서가 없었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 뭔가요? 네 여름 마이크 대시고. 네 여름 특집이 길어지고 있다는 멤버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제작자는 이슈 토크로 여름 특집 시리즈를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예고 그대로 휴가지를 정했습니다. 다들 본인들의 가장 좋아하는 휴가지 준비하셨는지요? 이번 주 주제는 여름 특집 몇 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휴가지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그룹사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왔어요. 7말 8초에는 휴가를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왜? 왜일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 사람들이 몰리고 그 몰리는 데는 또 혹시 모를
이 코로나 확진자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좀 피해서 가시라라는 공지가 내려오기도 했는데 네. 우리 태근 형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 휴가 뭐 일괄적으로 휴가 날짜를 좀 정해줍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원래는 한 보통 같으면 7월 달 초에 이제 휴가 일정을 다 잡으라고 하거든요. 서로 겹치지 않게. 네. 근데 올해는 직원들이 휴가를 다 계획이 없다고 아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특별히 가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뭐 해외도 지금 못 나가고 맞아요. 네. 국내도 좀 위험하니까 네. 국내 또 아니 가장 갈 만한 곳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제주도는 너무 또 덥고 아마 사람들이 또 많을 거고. 근데 제주도 지금 이제 휴가철이긴 하지만 네. 7월이 접어들었으니까 제주도 그 뉴스를 보니까 가격이 엄청 뛰었더라고요. 네. 뭐 호텔 숙박권이 뭐 80만 원, 90만 원 하고 뭐 밥값도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제주 지니시 좋겠다고 거기도 말해야 하나? 돈도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어떡하죠?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 최애 휴가지 제주도로 준비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여러분 힘드시니까 제주도로 여행 가보는 거 어떨까요? 하고 아 이게 추천해드리려 코로나 했는데 때문에 이걸 기획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휴가 문화, 휴가지 이거였는데 생각한 거네.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아니 B급 인생부터 그럼 해보세요. 네. 어디로 정했습니까? 저요? 예. 저는 맨 하던 대로 어딘데? 지리산 지리산. 최애하는 산 중에 하나고 계곡에 한번 가보면 와, 물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 에메랄드빛 진한 거 있잖아요. 남색에 가까운 그런 데서 물놀이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확실합니까? 아마도 지리산도 근데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산 올해는 쪽에 산인데 많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겠으나 일단 거기는 무조건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제 저는 그 어플 있잖아요 요새 야놀자라든지 네. 그거를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싼 호텔이나 싼 모텔에 걸리면 일단 거기 무조건 예약을 먼저 해놓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생선지를 거기로 합니다. 계획적이 가족하고 있으네요. 같이 가는데 그래요? 보통 숙소를 잡고 가는데. 맞아,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하고 갔는데 애인이랑 가는 게 아니고. 숙소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특정 장소를나 숙소를 이렇게 몇 달 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동선이. 그래서 그날 뭐 이렇게 평일이니까 아무리 휴가철이라도 평일이니까 그 잡혀요. 항상 빈 방이 있어요. 아니 근데 혼자 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랑 와이프랑 형수님랑 같이 갈 네. 거 아니에요? 네. 혼나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다녔어요. 아 그걸 괜찮아. 아니 매년 익숙해지다니.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아 그래? 근데 그게 오히려 한 달 전부터 예약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고 더 좋은 방이 나와요. 아 정말요? 아니, 오히려.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아니라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와이프는 엄청 화냅니다. 네. 저는 같이 안 간다 그러고. 네. 저도 맞아요. 약간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혼자 가면 그냥 즉석에서 가거든요. 제가 이전에 여행 갈 때는 딱 어디 목표 약간 산을 하나 찍고 내려오면 어디를 가느냐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가장 먼저 오는 버스를 타요 그냥. 야, 그거 좋다. 낭만적이다. 내가 그런다니까 지금도 차가 있으니까 네. 정천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재밌는데 그건 이제 나 혼자 갈 혼자 때는 갔을 때가. 그렇게 재밌는데 가족하고 가면 이제 가족은 와이프가 여행하면 다 짜야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갈 거야, 그치. 뭐 먹을 거야, 네. 어디서 잘 네. 거야, 알아봤어 그런 질문들이 계속 맞아.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안 짜요. 그래서 저는 휴가지 이게 없어요. 솔직히 여름 휴가는 다 와이프가 왜냐면 저한테 맡기면 잘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다 짜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고정된? 그래도 가고 상황실을 싶으면 자꾸 이렇게- 가고 싶은 데는 제천? 아 제천. 네, 좀 제천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천에 뭐가 있죠? 아니 제천이 좀 지대가 높아서 좀 시원하고요. 아. 제천도 좀 잘 그 요새 워낙 지방자치제에서 서로 관광 이렇게 많이 아니 제천에 무슨 그 산이 있어요, 유명한 산이. 무슨 그리고 산? 있고 거기서 조금만 호수 그 충주호 있잖아요. 청풍호, 충주호 거기도 이렇게 볼만합니다. 제천. 네. 먹거리가 있을라나? 있겠죠 뭐. 먹거리 있습니다. 네. 제천이 강원도잖아요, 그죠?
아니 충북 제천인데 충북 강원도하고 아 맞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가 바로인데 원주는 강원도고 네. 맞아요. 제천은 충청도고.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천 갔다 원주 갔다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한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어. 있습니다. 네. 형 작년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작년 여름에는 일본. 북해도 좋았다. 사건 크게 터지기 전에 정말? 그 전에 7월달 장인 장모님 모시고 북해도 갔다 왔죠. 재밌겠어. 네, 한번 가보세요. 제천 괜찮습니다. 제천, 제천 네. 저는 몇 번 네. 가봤어요. 어, 우리 이슬 씨는 어떤 거? 제주도? 네, 전 제주도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 왜냐면은 좀 여행 분위기를 내면서 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했더니 뭐니 해도 제주도가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여행 분위기 낼 겸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고 가면은 일단 딱 여행 느낌 나잖아요. 그렇지. 나무부터 다르고 공항에서 바람도 딱 다르고. 내렸을 네. 때부터 그 느낌이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먹을 것도 제주도 하면 이제 먹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슬 씨는 제주도 몇 번 가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주도에 사실은 놀러는 많이 못 가봤고 저희 어머니 쪽 가족분들이 거기 사세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도 뵙고 이모도 뵈러 종종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자리는 해결됐네. 그쵸.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아 이렇게 성씨 성 앞에. 아, 김씨입니다. 음. 양 씨하고 또 그거 물어보죠. 아니 고씨 김씨하고 양씨인가 거기가 어,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씨도 아, 고씨 맞아요. 고씨. 고두심 씨, 고씨하고 양 씨. 고씨 양씨 김씨 김씨도 있어요? 양정철 씨. 예. 이번 여름 휴가는 제주도 혹시 갑니까 그러면? 저는 아직 계획이 없고 아이 뭐야?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니 국내 남자친구랑 같이 가면 여행이- 되지. 근데 국내 여행이 해외 여행보다 비싸다고 하는 게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는 너무 뭘 하나 먹으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맞아요. 너무 비싸. 네. 지난번에 그게 가장- 갔을 때 갈치인가요? 은갈치 맞아. 대갈치 먹었는데 한 2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한 조각에 2, 3만 원 와. 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서울에서 먹어도 그 정도 나와. 진짜요? 난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제주 현지라고 해서 싸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서울에서 먹던 그 물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 서울 물가보다 더 비싸다니까. 더 비싸진 않아요. 갈치가 진짜 웬만하면. 비싸요. 뚝배기 하나에 몇만 원 하는데 뭐. 아무튼 제가 다녀온 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네. 최근에 강원도 고성을 다녀왔어요. 근데 고성이 지금은 이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사람이 많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양양이랑 고성 뭐 속초 이쪽으로 네. 좀 나눠져서 다 인근에 있지만 이 고성 쪽으로 가면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차를 타고 가면 그냥 그 도로 옆에 해변가들이 있어요. 작은 해변가, 조금 큰 해변가.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그냥 가서 한 몇 시간 놀다가 그냥 가면 돼요. 강원도 쪽은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 그렇진 않죠. 주문지 쪽도 가는 뭐 건너 하나씩은. 아니 주문지 쪽도 그렇지만 뭐 속초는 시내도 있고. 그렇지. 근데 고성은 그냥 그 길이 다 하얀 가구 다 명소예요. 너무 거기- 좋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거기도 88 고속도로인가 그럴 텐데 해안 고속도로가. 뭐 그거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그 지난번에 가족끼리 갔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4살입니다. 4살인데 지나가다가 세워가지고 제 차에 이제 낚싯대가 있으니까 그냥 던졌어요. 어디서? 그냥 고성에서. 바닷가에서요? 고성에서. 그냥 바닷가에서 던졌는데 거기서 넣자마자 계속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 진짜요? 뭐 잡았어요? 뭐 양태도 잡고 음. 그 뭐죠? 납작한 거? 광어? 광어? 아니 광어 말고. 맞죠? 미안해요. 뭐 아무튼 뭐 고기를 넙치 비슷한 거. 넙치가 광어예요. 아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그럼 뭐 그런 것들 많이 도다리. 잡았어요. 아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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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광어도. 잡혀요? 음.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 밑에 지방에서 출발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맞아요. 갑니다. 도로 좋아졌으니까. 예. 아무튼 고성 추천드리고요. 고성. 우리 이슬 씨는 제주도. 제주도지만 사실 저도 지난주에 양양 다녀왔어요. 그래요? 네. 서핑하러? 서핑은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랑 쉬러 갔다 왔는데 음. 근데 의외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양양은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양이 힙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름에는 근데 강원도가 워낙 차가 많지 않아요? 그게 평일날 네. 가야죠. 그러니까. 예, 평일날 휴가는 평일날 네. 내셔가지고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지금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아니야 다음 주도 다음에 또 있어요? 볼까요? 장마.
아까 그 댓글에 장마 거 해달라고. 장마? 장마 패션. 장마 패션? 장마 패션. 장화 나오겠구만. 장화도 나올 수 있고 장화. 우비도 나올 수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름 특집 언제까지 할지 네네. 청취자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뜬다 안 뜬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뜬다 안 뜬다 어떤 브랜드인가요? 네, 이번 주 뜬다는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신성통상의 신규 브랜드 WML입니다. 네. WML은 신성통상이 오랜만에 런칭하는 신규 브랜드이고요. 또 요즘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를 겨누는 스트리트 브랜드이라고 합니다. 이 MZ 세대가 제가 찾아봤더니 밀레니얼 세대 플러스 Z 세대 해가지고 MZ 세대라 하더라고요. 네.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뭘까요? 지금 그 10대, 20대 애들을 타깃으로 한 세대인데 밀레니얼은 90년대 초반생들부터 80년대 초반생까지 80년대 초반생까지 좀 넓어요 스펙트럼이.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40대가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포함이 진짜요? 돼요. 40대 그렇죠. 네, 40대. 제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95년 이후 출생자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좀 폭을 저는 줄였다 생각했는데 넓네요. 더 넓은 거죠.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예, 그걸 이제 통틀어서 MZ 세대인데, 네. 그 MZ 세대를 타깃으로 한 신성통상의 신규 브랜드 WML. WML 다들 한번 보셨습니까? 네, 한번 봤는데 이 기사를 좀 봤어요. 근데 이 브랜드에 대한 설명에 네온 컬러 플레이를 활용한 디자인의 옷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온 컬러 플레이. 네, 그래서 또 트렌드가 또 네온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컬러감이 좀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온이라면 형광색? 네, 형광색. 형광색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좀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요즘은 워낙 젊게들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여름에 포인트용 바지 컬러로 되게 많이들 찾으시던데. 형광색이 유행한 거는 벌써 한 2, 3년 돼요. 이미 그 스트리트 브랜드 쪽에서 네. 그 뜨기 시작해서 형광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쨍한 형광이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을 포방한 거죠. 좀 밝은 은은한 형광. 아니 밝은. 밝은? 그러니까 노란색인데 조금 밝은 노란색 이런 것들을 형광색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은은합니다. 네네. 확 튀진 않고 좀 은은한데 되게 캐주얼한 것 같아요. 가격대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네요. 우리 이슬 씨는 옷 살 때 네. 가장 먼저 보는 건 뭡니까?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는 옷 살 때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 오, 무조건 나 이런 스타일의 원피스를 갖고 싶다 하면은 이곳저곳 다 찾아봐요. 브랜드에서부터 해서 보세까지 다 찾아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같은 디자인이어도 어떤 디테일이 첨가되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격이 조금 더 붙더라도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간 옷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야,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크게 중요하다까진 역시. 아니고 가성비 좋은 선에서 어. 디테일이 중요하다. 본인 성향의 디테일이 중요하다. 네네.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브랜드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근데 저는 대신 또 철학이 있는 게 기본템들은 꼭 브랜드 옷을 사자라는 그런 게 있어요. 기본템은 왜요? 네, 티셔츠 같은 거는 보세는 아무래도 싸잖아요. 그래서 오래 입기에는 힘든 옷들이 많아서 기본 티나 기본 바지 같은 거는 브랜드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래 입고 튼튼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브랜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제조업체를 좀 싸더라도 제조업체를 좀 보는 게 좋아요. 제조업체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그 싼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뭐 NC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면 네. 뭐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비해요. 근데 걔네가 직접 만드는 옷들이라서 상품력은 괜찮아요. 저는 옷을 구입할 때 이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네. 가격을 싼 걸 좋아하지만 브랜드는 싼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월된 상품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디자인만 맞으면 괜찮다. 아무튼 너무 저렴하게 봐주지 말고요. 네, 지금 WML 보고 있는데 우리 태근이 형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와닿지가 않네요. 저한테는. 와 닿지가 않는다. 네. 어떤 이유에서? MZ 세대가 아니라서 MZ 그래요. 세대가 아니어서. 아유 그래도 그냥 와닿지가 않는데. 와 닿지가 지금 않네. 와닿지가 않아서 와닿지 않다고 말하는데. 아니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네 죄송합니다. 우리 B급 인생은 어때요? 네. 아 참. 이 결국에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MZ 세대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읽느냐의 문제인데 이 스트리트 브랜드를 기존 패션 대기업에서 시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 했었고 하고 있어요. 포렘이 신성동상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에이션 패션이죠, 에이션 패션. 에이션 패션 신성동상의 에이션 계열사. 패션. 에이션 패션. 그러니까 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신성동상에서 전개했는데 뭐 캐릭터 저 캐주얼 브랜드나 탑10 SBA 브랜드나 이런 거 이제 한 경험을 바탕으로 런칭을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산에는 노하우가 있겠지만 패션, 그러니까 스트리트라는 그 젊은 세대들이 향유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만든 건지 그냥 그게 트렌드니까 만든 건지 여기서 이제 조금 그 옷 보면 딱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제 B급 인생은 전문가니까 또 안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러면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애매하네. 잠깐만요. 요거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네. 하나씩 이제 골라요. 네. 선택해요. 우리 이슬 씨는 이 뜬다 안 뜬다 코너 처음이라서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지금 WML 이 브랜드가 뜬다. 그러면 그 이유. 안 뜬다. 그러면 그 이유.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처음이니까 우리 저 B급 인생부터. 저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스트리트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를 하지 않고 지금 런칭을 했다. 그렇죠. 소비자 마음을 조금 어. 더 지난주 나왔던 그 책 이름이 AI도 모르는 소비자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소비자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 교수님 이름 뭐였죠? 박소연. 교수님. 네. 그분한테 안 여쭤봤구나.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안 뜬다로 하겠습니다. 뜬다? 윗선의 압박으로 빠르게 런칭했다. B급 인생 의견이었고요. 자, 우리 한별리사님 아까 혼자났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하세요. 저는 안 될 것 같다. 냉정하시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안 뜬다고 말하는 건 와, 섭섭하겠는데. 네. 저한테는 참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 위에 셔츠 저 GOG 아니에요 또? 신통공사에서 전개하고 있는 건데 그런가요? 네.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안 뜬다. 관계자한테 죄송하고 일단 네. 그래도 이유는요? 일단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와닿지 않는다로 계속 밀고 갑니다. 아니 저 귀신이다. 포렘. 보렘이에요. 신성공상 거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욱더 냉정한 평가라고 네. 느껴집니다. 우리 이슬 씨는요? 저는 섭섭하지 않게 뜬다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통상이 굉장히 여러 브랜드들을 오랫동안 많이 키워왔잖아요. 그 노련함,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아까 B급 인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예, 제 이슬 씨 의견을 받아서 저는 안 뜬다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네이버를 저는 맹신하지 말자는 주의지만 네. 네이버의 첫 화면에 보여지는 이 상품군이 아까 우리 B급 인생 얘기했던 형광색인데 그렇게 밝지 않은 좀 은은한 이런 색이 나왔더라고요. 네. 너무 애매해. 아싸리 형광색이면 그냥 형광색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컬러풀함을 좀 강조를 하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그래서 이 MZ 세대는 명확하고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예, 빨리 논리적이네요. 디자인을 좀 바꾸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WML. 이 WML도 어려워. WML. WML. 예, 좀 더 쉬운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려워. 그게 더 어려워. Weird Masterpiece Lab. 예, 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이거 들으신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피드백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3대 1로 WML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하반기 저희 패션쇼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회 1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태근 형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 그래요? 방송 좀 어땠습니까? 나름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름. 예, 네. 노력이 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아니 제가 솔직히 패션 뭐 하긴 하는데 이 분야를 잘 알지 못해서 제가 계속 그냥 아니, 저는 뭐 압니까? 예.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더 들키지고요. 네. 아무튼 22회 2부는요. 저희가 살짝 들어봤는데 재밌습니다. 이 스포츠의 역사, 스포츠의 역사도 좀 볼 수 있고요. 미래에서 네. 오셨나 봐요. 예, 미래에서. 패션 업계의 이 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